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 도착한 사연부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은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공복 혈당이 110mg/dl가 나왔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당뇨병은 어떻게 진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혈당 숫자들이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분처럼 건강검진 받고 나서 그 혈당 수치 때문에 좀 궁금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특히 기준도 여러 가지고 숫자도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 바로 이 혈당 수치, 그리고 당뇨병 진단 기준, 또 관련된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좀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활기찬 라디오, 의학 전문 기자 허민입니다.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늦더위가 아직 있긴 한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어요. 네, 이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느라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활기찬 라디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죠.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전문기자 신하람입니다. 네, 방금 사연에서도 봤지만 이 건강검진 결과표에 적힌 혈당 수치 하나하나에 마음 졸이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당뇨병, 정말 걱정되는 병인데요. 우선 이 당뇨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 그것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당뇨병은요, 우리 몸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대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포도당이 우리 몸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도움이 꼭 필요해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마치 열쇠처럼 세포문을 탁 열어줘서 포도당이 쏙 들어가게 돕는 거죠. 덕분에 밥 먹고 올라간 혈당이 다시 정상으로 조절되고요. 열쇠 역할이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은 충분히 나오는데 우리 몸 세포들이 인슐린 말을 잘 안 듣는 상태,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네, 이런 상태가 되면 포도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그냥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 이게 바로 당뇨병인 겁니다. 그렇군요. 인슐린 역할이 정말 절대적이네요. 그런데 혈당이 그냥 좀 높다고 해서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사실 당뇨병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당뇨병 관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높다는 그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높은 혈당 상태가 오랫동안 조절 안 되고 그냥 방치되면요, 우리 몸의 혈관, 그리고 신경, 이런 곳들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당뇨 합병증이죠. 혈관이랑 신경이요? 등 아주 위험한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고요. 또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눈 망막이 손상돼서 실명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나도 잘 모르고 잘 낫지도 않아서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뭐랄까, 전신에 걸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무섭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뇨병의 정확한 진단 기준을 잘 알고 혹시 내가 해당되지는 않는지 이걸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합병증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관리의 중요성이 확 와닿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당뇨병 진단,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기준이 여러 가지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당뇨병 진단은 혈액 검사로 하는데요. 주로 4가지 기준을 씁니다. 이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면 일단 당뇨병을 의심하고 추가 확인을 거쳐서 진단하게 됩니다. 4가지 기준이요? 네, 첫 번째는 강화혈색소, 영어로는 HbA1c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혈액 속 적혈구의 혈색소가 지난 한 2, 3개월 동안 포도당에 얼마나 노출되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일종의 평균 혈당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평균치. 네, 이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건 식사랑 상관없이 언제든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심한 빈혈에 있거나 간경화, 신부전 같은 병이 있으면 수치가 실제 혈당을 정확히 반영 못할 수도 있어서 그 점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 두 번째는 공복 혈잔 포도당 검사입니다. 이건 최소 8시간 이상, 그러니까 밤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재는 혈당인데요. 이 수치가 126mg 데실리터 이상일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아침 공복인데도 혈당이 높다는 건 밤사이에 간에서 포도당을 너무 많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인슐린 작용이 부족하다,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겠죠. 126이 기준이군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라는 건데요. 이건 75g짜리 포도당 용액을 마시기 전, 그리고 마시고 나서 2시간 뒤에 혈당을 재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딱 줬을 때 우리 몸이 혈당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그 능력을 보는 거죠. 아, 처리 능력을 보는 거군요. 네, 이 검사에서 2시간 뒤 혈당이 200mg 데실리터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200 이상. 마지막 네 번째 기준도 있나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담,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또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요. 식사 시간이랑 상관없이 아무 때나 잰 혈당, 이걸 무작위 혈장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200mg 데실리터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가지 기준이군요. 다시 정리하면 당화혈색소 6.5%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뒤 200 이상,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서 아무 때나 잰 혈당이 200 이상,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뇨병을 의심해야 한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당신은 당뇨병입니다 하고 확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바로 확진은 아니고요. 이제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공복 혈당이 130 나왔으면 며칠 뒤에 다시 공복 혈당을 재거나 아니면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로 해보는 식이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재확인을 하는군요. 네, 근데 예외는 있어요. 하루에 검사를 했는데 2가지 이상 기준을 동시에 만족한다. 예를 들어 오늘 잰 공복 혈당이 140이고 당화혈색소가 7.0%다. 이렇다면 재검사 없이 바로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명확한 경우에는 바로 진단도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혈당 수치들을 기준으로 해서요. 정상 상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당뇨병 상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취자분들이 자기 결과지를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혈당 수치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정상 범위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복 혈당은 100mg 데시리터 미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 혈당은 140mg 데시리터 미만,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5.7% 미만, 이 3가지를 다 만족하면 정상으로 봅니다. 네, 100 미만, 140 미만, 5.7% 미만, 이게 정상이군요. 네. 다음은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뭐냐면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 당뇨병 진단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당뇨병으로 가기 직전 단계입니다. 당뇨병 고위험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정말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고 신호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면서 125 이하일 때 이걸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하고요. 또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 혈당이 140 이상이면서 199 이하일 때 이걸 내당능 장애라고 부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로는 5.7% 이상 6.4% 이하가 이 전 단계에 해당돼요. 아,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정상과 당뇨병 사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당뇨병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진단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복 혈당 126 이상 또는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 200 이상 또는 당화혈색소 6.5% 이상 또는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당 200 이상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거죠. 네, 정상,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이 기준 수치들을 명확히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특히 그 당뇨병 전 단계라는 말이 좀 귀에 꽂히는데 이 단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가요? 아, 절대 안 됩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보면요.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은 매년 5%에서 8% 정도가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매년 5에서 8%요? 꽤 높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명 중 1명 정도는 몇 년 안에 당뇨병 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리하는 게 당뇨병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 예방을 위해서라도 관리가 필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당뇨병 전 단계를 좀 더 일찍 찾아내려는 연구도 활발한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에서 1시간 후 혈당 수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시간 후가 기준인데 1시간 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큰 연구, 안성 코호트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포도당 마시고 1시간 뒤 혈당이 145mg/dl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중에 당뇨병 생길 위험이 약 2.8배나 높았어요. 2.8배요? 와, 네, 이 1시간 혈당이 식후 혈당 조절 능력, 특히 그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하시거나 특히 배가 나온 복부 비만 아니면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다른 대사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은 이 1시간 혈당 수치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후 1시간 혈당.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군요. 정말 세심하게 봐야겠네요. 그럼 이런 당뇨병 검사 어떤 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당뇨병은 아시다시피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별 검사가 중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만 40세 이상 성인이면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매년 공복 혈당 검사나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은 매년요? 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이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당뇨병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0세 이상인데 위험인자가 있으면요? 어떤 것들이죠? 주요 위험 인재로는요. 첫째, 과체중이나 비만, 특히 체질량 지수 23 이상이거나 배둘레가 많이 나가는 복부 비만인 경우. 둘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처럼 직계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셋째, 혈압이 높거나 140, 90 이상 또는 약물 치료 중 아니면 혈중 지질 수치가 안 좋은 경우. 예를 들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고 30원 미만, 중성지방은 높은 250 이상,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 경우요. 넷째, 과거에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았었거나 또는 4kg 넘는 아기는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 그리고 다섯째,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 전 단계, 공복혈당장애나 내당능장애 진단을 이미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일찍부터 그리고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40세 이상이거나 30세 이상이면서 방금 말씀하신 위험인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매년 검사를 고려해야겠네요. 만약에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진단은 사실 관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진단받으셨다면 혈당을 목표 범위 안으로 꾸준히 조절하는 게 합병증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규칙적으로 자가혈당 측정을 해서 자기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는 게 좋고요. 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 같은 걸로 관리 상태를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치는요.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사이, 식사 시작하고 2시간 뒤 혈당은 180 미만,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 미만, 이형 당뇨병 기준으로 권고됩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환자분의 나이나 다른 병이 있는지, 저혈당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 개별화가 중요하군요. 네. 너무 엄격하게 목표를 잡으면 오히려 저혈당 같은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 당뇨병 진단 기준과 검사 방법, 그리고 혈당 수치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당뇨병은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경구포도당 부하검사, 그리고 무작위 혈당 검사 이 4가지 기준으로 진단하고요. 정상,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으로 상태를 구분하는 그 기준 수치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그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검진 결과표를 다시 봤는데 내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있네? 혹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에이,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정말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죠. 네, 당뇨병은 정말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식사 조절 잘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나씩이라도 꼭 실천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 당뇨병 진단 기준과 검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라디오 오늘 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허민이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